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편견과 차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공책의 단원 그리고 학습 주제요. 네, 이렇게 필기를 해주시고요. 자, 121쪽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122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과서 12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색, 언어, 종교, 그리고 출신 지역. 자,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사례를 살펴봤어요. 우리 농구 선수, 얘도 살펴봤죠? 그리고 히잡을 썼던 그 여성의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출신은 외국이지만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 소속의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여전히 외모를 보고 초콜릿 같다 하면서 놀렸던 그 친구의 사례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 피부색과 언어, 종교, 출신, 지역 이에 대한 차별만 있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차별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 우리 사회 내에는 다음과 같은 차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장애에 대한 차별이 있고요. 남녀 차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이에 대한 차별도 있고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차별도 있어요. 자, 사실 이러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나이에 대한 차별, 아직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또 하나,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우리 매일 저녁 시간에 나오는 뉴스에는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찾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 한번 이러한 사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 제목을 잘 보세요. 자, 첫째를 임신한 직장 여성 중에 66%가 경력이 단절된다. 경력 단절이라는 얘기는 이제 일을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재취업을 하지 않는다. 집에서 아이를 살펴본다. 아이를 육아를 전담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임신만 하면 회사에서 그냥 회사 그만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심이 없다.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냐. 회사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지. 왜 네 생각을 먼저 했느냐. 자, 이런 태도로 회사에서 나왔다고 해요. 자, 이러한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첫째 임신 후 퇴사 50%고요. 둘째 임신 후 퇴사 46%로 거의 50%에 육박하는 우리 여성 인력들이 경력 단절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왜요? 임신과 출산과 관련돼서 직장을 더 이상 나오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계획에서 임신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면접은 왜 볼까요? 그 회사에 다니고 싶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거를 확인받고 채용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신 계획을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임신을 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부터 지금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지원자들한테는 결혼 언제 할 거냐, 임신 그리고 출산휴가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여성은 지원 불가하다, 남성만 우대한다, 이렇게 명시한 특정한 사업장들은 적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남녀 차별도 나오겠죠. 네, 남녀 차별. 여기는 임신과 육아, 출산으로 인한 차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휠체어를 탄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무직이라고 하는 거는 문서 처리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모니터를 보면서 서류 작업을 많이 하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손 쓰는 거 그리고 시력이 괜찮다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자, 그런데 장애인은 곤란합니다. 무조건 왜? 휠체어를 탔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직을 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지만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취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자, 전시장까지 정말 보고 싶은 전시가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한 이러한 사회 시설 때문이겠죠. 건물을 설계하는 때부터 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또 내려가 볼게요. 자, 시험을 보는데 무조건 동일함을 내세워서 시력이 좋지 않은 이 장애인도 시험을 봐야 하지만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글씨를 크게 하면 안 된다. 왜?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글씨 크기 똑같이 해야 된다. 자,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겠습니다. 자, 편의시설 없으니까 우리 공공기관에 못 들어옵니다. 자, 이런 것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직 모직이고 지금 휠체어 타고 있어요. 자, 장애인은 안 됩니다. 사무직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지금 아예 입사 면접까지 보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장애와 지금 업무 보는 그 능력과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자, 이런 것들 지금 장애에 대한 차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는 최근에 의사 직종에 관련돼서 이러한 지금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 자, 이런 거예요. 자, 여자 당직실이 없어서 여자 의사 선생님은 뽑지 않습니다. 여자 전공이 뽑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임신 출산하면 일을 하지 못하니까 여의사 뽑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공의 선발에도 성평등이 유지돼야 된다. 남녀 차별이 있다. 또는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차별이 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남녀 차별인데요. 나 남자인데 무거우니까 내가 들어야 되나? 근데 이 여자친구 보세요. 내가 들어주고 싶은데 혹시 내가 무거운 거 들면 친구들이 너 무거운 거 든다고 놀릴까? 지금 시선에 대한 거죠. 남자는 남자다워야지, 여자는 여자다워야지 라는 이러한 편견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도대체 여자다운 게 뭘까요? 남자다운 건 뭐고요? 자, 이러한 기준에 사로잡혀서, 편견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비서인데요. 남자가 지원했어요. 비서 역할만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자만 뽑을 거야. 지금 남녀 차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남자친구가 분홍색 가방 맸어요. 그랬더니 야, 어떻게 남자가 분홍색이냐 하면서 하는 거죠. 남자는 분홍색 입으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이 세상의 시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여자친구가 꿈꾸는데 의사와 뭐 또 다른 직종인데 축구 선수도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남자친구 화가도 되고 싶고 요리사도 되고 싶어요. 자, 꿈에는 성별과 관련이 없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연령대가 높으신 분이 이 젊은 친구에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나오면서 지금 깔보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받아치는 겁니다. 뭐뭐뭐 또 난리네. 여기 있는 용어는요, 여러분 절대 쓰면 안 되는 용어예요. 노인 비하 용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막말을 내뱉는 경우 연령에 대한 차별이 되겠죠. 자, 이걸 바로 에이지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사람의 매력도 떨어지고 지적 능력 떨어진다, 생산성도 떨어진다, 그런 믿음을 근거로, 믿음이에요. 객관적인 통계가 아니고 나이 든 사람에게 가해지는 편견이 바로 에이지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노인은 다 못할 거다, 약자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지레짐작 당하면 바로 노인에 대한 편견이 되겠죠. 또한 반대로 나이 있다고 해서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죠. 야,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이랬지 하면서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제 채용을 안 하는 거죠. 연령이 많으면 우리 채용하지 않겠습니다. 일자리 해주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에도 깔린 것은 나이가 많으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일을 못할 것이다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자, 이런 잘못된 믿음, 편견 때문에 고용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젊건 간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볼 것은 실력이다. 이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이 일에 얼마나 적합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베리어 프리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장애와 관련된 영화예요. 자, 어떻게 장애와 관련됐느냐? 영화를 보고 싶은데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자막 보이시죠? 자막을 통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들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각 장애인 그리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3쪽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문화도 존중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생각 해야 된다. 예, 편견 가지면 안 되겠다.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나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해한다. 또 하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 다음,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한다. 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123쪽에 여기 있는 풍선에 있는 나와 있는 말처럼 이런 것들 그대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봤던 사례들이 어른들을 위한 어른들 대상의 사례가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생이지만 이제 어른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지금 봤던 사례가 우리 사회에 계속 지속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될지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서로를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남자만 챙긴다, 여자만 챙긴다, 혹은 장애인은 배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또 하나, 피부 색깔이 다르면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하면서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미래에 여러분의 문제가 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성별 때문에 직업을 못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이기 때문에 직업 못 구할 수도 있고요. 여자이기 때문에 직업 못 구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육아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나이로 무시받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 펼쳐질 수 있겠죠. 자, 이런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금 봤던 123쪽 위쪽에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꽃들이 모여서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주말에 부모님하고 볼만한 영화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2017년에 나온 영화인데 Hidden Figur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Figures는 인물 이런 뜻이고요. Hidden은 숨겨진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3명의 여성들이 있죠? 자, 이 당시는 백인 우월주의 시대였어요.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게다가 남녀차별도 있었어요. 그 시기에 이 3명의 흑인 여성이 나사에서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로켓들을 쏘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해줘요.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12세 이상 관람가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보시면서 와, 인종차별이 이랬었구나. 와, 이러면은 진짜 살기가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보라는 건 아니고요. 부모님과 함께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